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저희 언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언니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친자매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매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저리 다를까? 라며 친척들 모두 놀라워하고는 했으니까요. 우선 언니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똑똑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어릴 적 엄마가 저희에게 항상 책을 읽어주곤 했었는데요. 저는 집중을 잘 못했다고 해요. 하지만 언니는 돌무렵부터 엄마가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1시간이 넘는 시간도 그냥 앉아서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믿지를 않더라고요. 돌무렵의 아이들은 한자리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지를 못한다고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글을 읽지 못했지만 엄마가 읽어주는 내용을 가만히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암기까지 해버렸다고 합니다. 엄마가 책을 읽어주려고 책을 펼치고 첫 단어를 읽으려고 하면 언니는 옛날에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무려 2~3장을 그냥 암기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암기를 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로 똑똑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언니는 그렇게 영재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런 언니는 어디 가서든 주목받았고 항상 언니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전교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도대체가 그런 언니 동생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언니와 비교의 대상이 되곤 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얼마 후 교무실에는 지수 동생이 이번에 입학했다는데? 지수 동생이면 이번에도 굉장하겠는걸? 이라고 말을 했고 다들 저에게 엄청난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곧 실망을 하게 되었고 너 진짜 지수 동생 맞는 거니? 친동생이 맞긴 한 거지? 라고 몇 번을 물어봐서 큰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언니와 저는 그토록 달랐어요. 공부도 공부였는데 성격도 정말 많이 달랐는데요. 언니는 모든 것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고 저는 그런 언니와는 정반대로 감성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기만 한 언니를 가족들은 불편해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아주 그냥 쪼맨한 것이 피도 눈물도 없어. 기집애가 아주 징글징글혀 라고 말을 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비록 공부는 못했지만 가족들의 예쁨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뛰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언니와 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언니와 저는 항상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런 언니가 절대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지으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 지수 말이야. 우리가 봐도 가끔 무서운데 아무래도 결혼은 못하겠지? 진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말이야. 저희 아빠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가족 모두는 그 말에 아무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꼭 결혼할 필요는 없지. 능력도 좋겠다. 무슨 걱정이에요? 별 걱정을 다 해 정말. 이러고 엄마가 곧잘 핀잔을 주곤 했지만 아빠는 그래도 예쁜 손주 보면 좋잖아. 근데 지수 닮은 딸이라면 진짜 무섭긴 할 거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 아빠의 말에 엄마는 괜찮아. 우리한테는 수진이가 있잖아. 그렇지 수진아? 빨리 결혼해서 너 꼭 닮은 딸 하나만 데려와라. 라고 간절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나? 왜 맨날 나한테 그래? 혹시 알아? 언니가 근사한 신랑감 데리고 올지?
라고 제가 말을 하기라도 하면 저희 부모님은 펄쩍펄쩍 뛰면서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손바닥 세균수를 수치로 계산하고 있는 여자친구를 누가 좋아하겠니? 사사건건 청결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수학적 확률로 따질 텐데 피곤해서 한 달도 못 버틸걸? 이라고 울상을 지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랬던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언니가 남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한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연애도 참 계산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난 기간을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는데 이 기간이면 상훈 씨가 정상적인 사람임에 확실해. 결혼해서 절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가 않다는 확률이 나왔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언니의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지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은 서로 사랑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확률이라니. 결혼을 무슨 확률로 하니? 엄마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냥 혼자 살아도 돼. 굳이 결혼을 왜 하려는 거니? 요즘 골드미스 좋잖니? 라고 엄마는 간절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아빠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말았는데요. 아빠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사랑 그거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결혼하고 3개월밖에 가지 않는데 이거 정확한 연구 결과야. 그런데 그런 사랑만 보고 나보고 결혼하라고? 그건 너무 위험하지. 나는 내 방식대로 결혼할 거야. 라며 통보를 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알아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던 날 부모님은 정말이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이었는데요. 언니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였는데 손에서 컵을 떨어뜨려 깨트리기도 했고 아빠는 양말을 짝짝으로 신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내가 장담하건대 지랑 똑같은 사람 데리고 올 거야. 분명히. 한 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앞으로 2명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라고 말을 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고 잠시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자 두 분은 동시에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언니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우리 언니가 이제는 결혼했으니 지금은 형부죠. 그런 형부를 보며 제가 우선 허우대는 멀쩡한데? 라고 부모님을 위로하기 위해 애써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동시에 너희 언니도 허우대는 멀쩡하거든? 이라고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누가 부부 아니라고 할까봐 동시에 말을 하는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저는 저도 모르게 크크 하고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이런 부모님한테서 도대체 언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100번, 1000번을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런데 형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언니와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선 형부는 문과 출신이었고 문학을 좋아했어요. 특히 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도 부모님의 말에 맞장구도 쳐주고 활짝활짝 웃어주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거실로 들어서는 형부의 손에 빨간 장미꽃이 들려 있었는데 형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장미꽃을 엄마에게 건네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꽃이 빨간 장미꽃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어머니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셔도 될까요? 라고 형부가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저희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겠죠? 그리고 저희 아빠는 그런 형부를 꼭 끌어안고는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정상이구만. 우리 지수가 정상을 데리고 왔구만. 이라고 감정이 격해진 채 말을 해버렸고 형부는 그런 아빠의 말에 놀라서 네?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아빠는 연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두 분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언니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뭐야, 엄마 우는 거야? 고작 장미꽃 한 다발로 감동받은 거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도대체 금방 시들어서 죽을 꽃을 왜 사는 거야?
라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는 지수야, 좋은 남편감 데리고 와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라며 목이 메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형부는 그런 부모님의 반응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형부의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지 묻지도 않고는 자네는 그냥 다 합격이야 합격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언니가 형부의 이력에 대해 브리핑을 했지만 말입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형부의 가족관계와 직업 그리고 연봉 등을 마치 강의하듯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을 하는 동안 그런 언니의 말을 잘 듣고 있던 형부는 아 잠깐 그건 수정해야 해 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언니는 그런 형부에게 아 그래? 내 기억이 잘못될 리가 없는데? 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지만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네. 암튼 그건 수정해야 해 라고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별나디 별난 부부를 저희 가족은 그저 멍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확실한 것은 형부가 언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는 잘 맞춘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부는 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를 바라보는 눈에서 정말이지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부모님은 그런 형부를 그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형부가 돌아간 뒤 엄마 아빠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수 애미예요. 오늘 지수가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요. 라고 말을 하다가 다시 한번 울컥하게 되었고 그런 엄마의 말에 할머니가 뭐라고 한 것인지 엄마는 다급하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 것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는 다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은 정상이에요. 라고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언니는 그런 엄마 아빠를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는데 오직 저만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언니가 시댁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항상 노심초사했는데요. 괜히 잘못해서 미운 털이 바뀔까봐 항상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형부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사건이 터졌는데요. 형부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여동생하고만 함께 식사 약속을 했고 식사를 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갔는데 여동생이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었나 봐요. 그런데 언니는 늦게 온 여동생을 보며 저는 시간 약속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라고 말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언니는 어떻게 20분이나 늦을 수가 있어?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이건. 이라고 투덜댔고 그런 언니를 보며 저희 부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너 설마 그래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지? 에이 설마 아니지 지수야?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런 부모님의 간절함을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히 말했지. 시간 약속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상훈 씨 아버님도 내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상훈 씨 여동생 엄청 혼냈는걸? 이라고 말을 해버렸고 그 순간 엄마는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빠도 얼굴에 근심을 가득 담은 채 울상을 짓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지수야 결혼할 사이인데 이제는 아버님 신우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말을 했지만 언니는 그런 엄마에게 아직 결혼식 올린 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을 하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언니를 항상 걱정하고 또 걱정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 형부와 무슨 계약서를 썼는데 정말이지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말들이 가득했어요. 명절에도 설에는 시댁이 먼저,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간다. 그 밖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냉정한 계약서였어요. 적어도 매사 감성적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숨이 막혀버리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형부는 결혼 후 그 계약서를 철저히 지켰는데요. 형부는 그냥 언니에게 다 맞춰주는 듯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와 신우이가 다투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아니, 시누이가 나보고 시아버님한테 전화 자주 안 한다고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지수야? 라고 엄마가 그런 언니에게 물었고, 언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뭘 어떻게 난리를 쳤지. 하는 말마다 논리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억지던데 어떻게 그런 논리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한 거지? 아무튼 나한테 말이 안 되니까 시아버님한테 이르겠대. 진짜 한심하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엄마는 지수야, 엄마가 진짜 부탁할게. 제발 그냥 타협 좀 하고 살면 안 될까? 굳이 시누이랑 싸워서 좋을 게 없잖니. 집안만 시끄러워지고. 그냥 네가 언니니까 좋게 좀 봐줘.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너희 시아버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라고 언니에게 사정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런 엄마에게 엄마,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게 참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그게 뭐냐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정확히 말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거라고. 라고 따다다 말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언니는 아버님이 이미 나한테 전화해서 아가 미안하구나. 내가 선미 이것을 그냥 홍군형을 내주었으니 앞으로는 안 그럴 게다. 라고 사과했어. 우리 시아버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저희 언니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언니의 시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언니의 행동이 절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돈 어르신은 형부와 성격이 비슷했어요. 우선 먼저 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언니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언니가 임신을 했다가 갑작스레 유산이 되었어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의사가 말을 하기는 했지만 언니는 물론 가족들 모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냉정한 언니라고 할지라도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요. 유산하고 며칠간 언니가 친정에 와 있었는데 저는 언니가 그렇게 많이 슬퍼하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형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그런 언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언니가 걱정이 되었던 사돈 어르신이 어느 날 저희 친정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는 들르지도 않고 저희 언니에게 문자를 해서는 아가, 내가 경비실에 수박 한 통 두고 간다. 우리 아가 수박 엄청 좋아하지 않니? 먹고 힘내거라 라고 문자를 남겼고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본 언니는 그런 무거운 걸 뭐하러 사가지고 왔지? 라고 말하며 투덜댔지만 엄마가 그런 언니의 등짝을 내리쳤고 엄마는 사돈 어르신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수박을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들어왔다 가시지 그러셨어요. 저희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을 했지만 사돈 어르신은 사부인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며느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런 사돈 어르신과 전화통화가 끝난 다음 눈시울이 붉어져서는 잠시 티슈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세상에나 우리 지수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라고 말을 했지만 언니는 그냥 별 감정도 없이 건성으로 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희는 그런 사돈 어르신으로 인해 언니가 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이 있긴 있나 봅니다. 어느 날 저희 언니를 완전히 변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돈 어르신은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과일을 사다 놓고 가셨어요. 언니가 과일을 엄청 좋아해요. 밥은 굶어도 되는데 과일은 맨날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가족끼리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데 경비실에 과일을 맡겨두고 가려던 사돈 어르신과 딱 마주치게 된 거예요. 사돈 어르신이 그 추운 날씨에 장갑도 끼지 않고 수박을 들고 있었는데요. 수박끈을 들고 있던 사돈 어르신의 손이 시뻘겋다 못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며 멋쩍은 듯 하지만 미안한 듯 웃으셨는데요. 사돈 어르신의 그 표정이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돈 어르신의 모습을 보던 언니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는 사돈어르신의 꽁꽁 언 손을 잡았어요. 그것도 소리까지 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유 얘야 나 손 안 씻었다. 지금 손에 세균 많아. 라고 말을 하면서 사돈어르신은 서둘러 언니가 잡은 손을 빼버렸어요. 그런 사돈어르신의 행동은 이미 언니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언니는 세균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세균에 아주 집착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랬으니 사돈어르신이 언니의 행동에 놀랄 수밖에요. 손도 안 씻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사돈어르신의 말에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라며 계속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성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던 언니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돈어르신은 저희 부모님과 언니의 손에 이끌려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언니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뜨거운 차를 서둘러 준비해서 나왔고 사돈어르신에게 차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사돈어르신이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너를 불편하게 했구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일을 맛있게 먹던 내 모습이 눈에 선해서 잊혀져야 말이지. 세아가가 맛있게 먹어줄 거란 생각만 하다가 내가 또 주책을 부린 것 같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참 사돈어르신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말을 하셔도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사돈어르신이 정말 품격 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사돈어르신이 곧 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사돈, 제가 조금 주책이었지요? 라며 저희 부모님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사돈어르신에게 저희 아빠가 아닙니다. 사돈이 아빠인 저보다 낫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이라고 말을 했고 곧이어 사돈어르신이 형부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상훈이 엄마가 상훈이 동생 낳고 얼마 후에 애가 또 들어섰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았는지 유산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절에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잘 챙기지도 못했어요. 집사람이 딸기를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애가 유산된 후 딸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도 어렵고 바쁘기도 해서 그냥 슈퍼에서 파는 싸구려 딸기 주스를 하나 사다 줬는데 평생 불편 한마디 없던 사람이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지 눈물을 다 흘리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고는 사돈,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소 라며 아빠를 바라보았고 아빠는 그런 사돈어르신을 보며 예, 그랬다 마다요. 다들 그렇게 살았죠. 라며 맞장구를 쳐주었고 사돈어르신은 그런 아빠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집사람에게 짜증을 내면서 그냥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며 딸기 주스를 내던져 버렸는데 주스가 다 뜯어져서 엉망이 되었고 집사람이 걸레로 그걸 닦고 있는데 그때 그 모습이 왜 그렇게 화가 나던지요? 아마도 딸기 한 팩 못 사주는 무능력한 저한테 화가 났던 것이었겠지요. 라고 말을 하며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 몇 년 후에 큰 병이 생겨서 집사람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평생을 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딸기 한 팩 못 사준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새아가가 유산을 했다고 하니 이번에는 내가 후회 없도록 잘 챙겨줘야겠구나 싶더라고요. 새아가가 불편해할 거 알면서도 내 맘 편하자고 이렇게 불편을 드렸네요. 라고 말하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사돈어르신의 말에 저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아빠만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벌떡 일어나서는 수박을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게 자르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수박을 맛있게 먹으면서 아버님, 수박이 정말 맛있어요. 완전히 꿀맛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살면서 언니가 그런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하던 언니였는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이를 유산하고 호르몬이 변한 것인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가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형부와 작성했던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언니는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명절에도 친정에 자주 오지도 않아요. 사돈어르신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닌다고요. 명절이 되면 형부가 죄송하다고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괜찮네, 괜찮어. 그냥 평생 안 와도 되니 걱정 말게나 라고 웃으며 말을 하고는 급히 전화를 끊고는 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돈어르신이 저희 언니를 인간 만들어 놨다며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내가 살다 지수 그것이 저리 바뀌는 것을 다 보는구만 그려. 내가 오래 살기를 참 잘했어. 너그 할아버지는 이런 건 못 보고 가서 얼마나 속상하겠냐 라며 농담도 하신답니다. 저는 그런 사돈어르신과 언니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많은데요. 결국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부디 서로에게 진심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기 마련이니까요.